안녕하십니까. 신튜브 신혜식입니다. 진짜 뉴스 시간입니다. 임종석이 주접 떨다 잠잠해지면 이제 고민정이 한번 또 주접을 떨고, 이제는 이제 조국까지 주접을 떨었는데, 야, 조국 너까지 주접 떨면 이거 정권 망한다. 이제 조국을 아웃시키는 상황, 예,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요, 뭐 예상하건대 오세훈의 무난한 승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정신줄 놓으면 또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문재인 정권 타도에 계속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곽상도 의원이 어제 신의 한수에 출연했는데 또 오늘 중요한 또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민 부정입학 조사에 나섰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국 손절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25일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제 조국 버리기, 손절이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곽 의원은 이날 조민의 부정입학을 부산대 핑계, 재판 확정 핑계대고 계속 깔아뭉개다가 국민 여론 등 떠밀리기에 밀려갖고 이제 토사구팽에 나섰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대요. 자, 뭐 부산대 핑계, 뭐 재판 확정, 이게 다 왜 그럴까요? 이 조국이 뭔가 가지고 있어요. 예, 조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카드, 이걸 이제 갖고 있고, 문재인이 지금 벌벌 떨고 있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조국이 하도 페이스북질하면서 여러 가지로 민심을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다. 20대가 확 돌아섰잖아요. 오세훈에게는요, 20대 지지가 엄청 높대요. 그리고 40대는 정신 못 차렸고, 20대들이 투표장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20대가 왜 화가 났지? 분석해보면 조국 때문이에요. 의전원. 예. 이것 때문에 지금 부정입학, 그리고 공정사회를 망친 문재인 정권, 그 중심에 조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라내야 대선에 조금 집권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곽상도 의원은 부인 정경심 교수, 동생 조건, 이 두 사람이 구속되어 있어도 조국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본인의 존재감,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권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제 약발이 다 한 것 같다. 예. 동생도 구속되고 특히 자기 부인이 구속됐는데 옥바라지 해야지. 이게 뭔 짓거리 하는 거야 도대체. 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대학은 법원 판결과 다른 별도의 대학 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1년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면서 부산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그 다음에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딸 이거 누가 봐도 부정입시 확실하니까 처리해라 이거죠. 더 끌고 가면 정권 더 망한다 이거 아닙니까? 교육부는 그동안 조 씨 부정입학 조사는 부산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의무라고 말을 바꾼 것이에요. 법원은 지난해 12월 조민 씨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4개의 경력이 모두 허위 또는 조작된 서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조사 뉴스가 보도된 24일 하루 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17개의 게시물을 올렸대. 17개나 막 올렸대. 야, 나 알려줘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된 언급은 따로 내놓지 않았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조국이 만약에 자기 딸인 의전원 취소되고 대학 입시 취소돼서 이제 고등학생 이제 졸업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 그리고 자기 부인은 깜빵 갔고 돌아버리겠지. 그동안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가진 정보들, 아들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거기엔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제 뭐 폭로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폭로하는 상황이 참 문재인
어떤 조국의 폭로가 나올지, 야, 요것도 참, 긴장됩니다. 예. 조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자기를 저렇게, 왕따시키고 팽해버리면 조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 상황으로 갈 텐데, 자, 하여튼, 굉장히 지금, 문재인 정권 망하니까 좌충우돌하는 상황들이 지금 막 곳곳에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저희가 수개표 운동 벌이고 있잖아요. 수개표 운동에 여러분들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개표 계속 저희가 이제 운동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참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아요. 예, 어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개표 운동 참여하시면서 마스크 신청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탐욕 논란 고민정, 예, 망신 감내하겠다. 예, 민주당 제가 지킬 사람들, 참 고민정이도 여러 가지로 도와. 조국 고민정, 예? 그 빨간 탐욕이 뭡니까? 빨간 탐욕이. 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빨간색에 투표하는 건 탐욕이라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25일 영상을 올린 취지에 대해서 어떤 망신을 줘도 모두 받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거꾸로 돌려놓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응?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들이 망친 나라 바로잡겠다고 국민이 나섰는데 지금 헛소리 하고 있어요. 자, 고민정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18일 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24일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건 탐욕이란 취지의 동영상을 올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이날 무슨 말을 하셔도 좋다. 화가 풀릴 수 있다면 듣겠다. 어떤 망신을 줘도 모두 받겠다. 비웃음을 참아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와 호소를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건 이제 문재인 지키기죠. 고 의원은 후국 논란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후국 논란을 다시 언급하며 나름의 선거운동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앞서 후궁이라는 비아냥을 들었을 때 제 두 아들에게 못난 엄마가 된 것 같아 참으로 고통스러웠다. 제 아들에게 억지로 TV를 보지 못하게 하는 제 모습을 보고 자괴감도 들었다. 예, 고언은 하지만 개인이 괴롭다고 해서 지키고자 하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인 줄 안다. 그 화살은 저에게 쏘아달라.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돼도 버텨낼 것이다. 예. 참, 문재인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지지가 엄청나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단 말이에요. 근데 미사일을 쐈는데 추미애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어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예, 현프로님 감사합니다. 예, 장비 업그레이드 못합니다. 우파 보물 신대장. 장비 업그레이드 그거 보태실 필요 없어요. 지금 손 좀 보면 되는데, 이게 한 4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에 약한 것 같아. 자, 북한 미사일 도발 와중에 추미애, 민주당, 남북 평화 문 열어온 정당 더 지지해달라. 이게 완전 미친 거죠. 예,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거의 뭐 환영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남북 평화의 문을 열어온 정당이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쏘냐?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다가 민주당이 걸어온 길을 늘 시대에 헌신하는 길이었다. 남북 대결의 장벽을 두텁게 치는 남북 평화의 문을 열어 민족 생존과 희망의 길을 제시한 정당이었다. 자, 보세요. 이 말이 안 되는 게 민주당 때문에, 김대중 때문에, 노무현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했다고. 그리고 미사일 개발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추미애, 고민정 이런 애들이 나서면 이 정권은 망하는 거예요. 앞서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6분과 7시 25분경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우리 군이 포착했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한 16분 정도 빨리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은 지금 잠자고 있어요. 일본이 더 빨리 발견했다니까.
우리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안보가 완전 개판 5분 전이야. 이게 한미가 정보 공유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을 텐데 아마 한미일 정보 공유에서 한국이 빠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만 정보 교류를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을 못 믿으니까. 자, 추미애는 민주당은 자유시장주의가 강자만이 살아남는 야만의 정글 법칙이 아니라 복지를 기초로 닦음으로써 약자도 더불어 함께 보듬는 민주주의 경제 생태계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아직 남북평화도 더불어와 함께 사는 생태계도 갈 길이 더디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평화는 깨졌고 북한 핵 개발했으니까 그거 니네들이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민주당이. 자, 근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유시장 경제가 강자만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라는 건요,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게 자유시장 경제예요. 북한 보세요. 사회주의 경제하고 거지꼴 됐지 않습니까? 자유시장 경제는 서로 잘 살자는 건데, 야만의 정글 법칙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민주당이 들어와서 사회주의 정책 써갖고, 기본금 높이고, 그 다음에, 경쟁력을 깎아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일자리가 없어요. 시급이 10,000원으로 올려서 모든 사람이 잘 살겠다고 했는데 자영업자들은 10,000원씩 주면서 가게를 유지할 수 없다고 아르바이트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하거나 또 일자리를 줄여서 사람을 줄이거나 10,000원 주더라도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돈을 많이 버는 상황. 지금 집값이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요즘 가난한 서민들이 집 사는 거 언감생신돼 버렸죠. 2배씩 올랐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하면요, 있는 사람들만, 권력 가진 사람들, 이게 문바들, 이런 인간들만 잘 살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경쟁을 통해서 잘 사는 사람이 돈을 벌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투자를 해서 밑에까지 이렇게 온기까지 아랫목까지 이렇게 낙수 효과가 생길 수 있게 그렇게 사회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부자들 또 옥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투자를 안 해. 해외로 나가. 또 과도한 증여세까지 매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여기서 사업하면 3대를 물려주면 회사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기술 같은 걸 다 외국에 팔든지 외국에 회사가 나가버려. 이번에 삼성전자 보니까 11조 원 상속세 냈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어마무시한 세금 정책을 쓰고 있는 이 사회주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발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거 자칫하면 대한민국 연방제까지로도 갈 수 있어요, 얘네들이. 연방제 지금 획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 그거야말로 야만의 정책이고 그거야말로 전 세계가 하지 않는 정책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지금 자본주의로 가려고 하는데 물론 뭐 체제는 안 바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나 중국도 시장주의 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북한이 안 받아들이니까 저렇게 거지꼴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더 꽃피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존중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시장을 더 넓혀갖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노조가 있다 보니까 그걸 치고 들어가기도 힘들어. 이러니 일자리는 또 안 생기는 거야. 이 귀족 노조 때문에. 귀족 노조 있죠. 사회주의 정책 쓰죠. 결국은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아주 찾아 들어가고 있어요. 예. 이걸 막아내자. 그 시초가 바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다. 여러분들 서울시장 선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표 나가서 해야 돼. 얘네들이 지금 부정선거 획책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많이 나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은 간첩이야. 이번에는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투표장에 나가서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압도적 표 차이로 이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쟤네들이 또 무슨 짓거리를 벌일 수가 있어요. 선거 부정을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치르려고 해도 너무 표 차이가 크니까 이거 뭐 할 수 없을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수개표 운동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예. 자, 이 수개표 마스크. 저희 영상 밑에 수개표 마스크 신청란이 있어요. 링크가 있어요. 수개표 마스크 이렇게 스티커 그리고 제 가슴에 단 배지
요렇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수개표 마스크 스티커 배지 보내드리고 있는데 요거 배송비까지 3,000원, 3,000원만 내시면 여러분들 보내드려요. 오늘부터는 3,000원 안 내시는 분들은 다 체크해서 안 보내드리니까 꼭 3,000원을 내세요. 예. 자, 진보배님 감사합니다. 가수 박은영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예, 대단히 감사하고. 스티커 요청서 링크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밑에 있다는데, 참, 그것도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아유. 영상 밑에 있어요. 아니면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려요. 근데 또 물어봐.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메일은 어떻게 알아서 전화 주시는, 문자, 이메일로 보내시는 거야? 영상 밑에 이메일도 있고, 저 신청서도 있는데, 신청서는 안 누르고 이메일 보내시는 분은, 그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메일로 신청을 하죠. 제 이메일로. 저도 지금 바쁘거든요. 그게 하려면. 그러니까 신기해. 분명히 영상 밑에 저렇게, 그 채팅창에도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이메일로는 신청을 저한테 하지? 그러면서 이거 간단히 넣는 건 신청을 또 안 하시고, 모른대, 그러면서. 제가 막 답답해요, 그럴 때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세요. 예. 아니, 송대는 우리 같이 기계치는 못해요가 아니라요. 이메일로는 어떻게 신청을 했냐요. 이메일이 더 어렵거든요. 이메일 번호 찾아가지고. 근데 이메일로 또 모르겠대. 또 그 링크 보내줘도 또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이메일에다 주소 주고, 일을 몇 번씩 해야 돼, 그러면 제가. 예.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분은 참 어떻게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뉴스를 준비해 놓은 것들이 다 없어져갖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네. 예. 자, 중앙일보도 한번 볼게요. 아까 찾아놓은 기사들. 한번 볼게요. 자, 뭐 이런데 선거 관련 얘기 또 해야 되니까. MB 박원순 소환해서 서로 때린다. 파고 아바타 전쟁에서. 네, 오세훈 시장은 무시한대. 오늘부터 이제 집중 유세 하는데 내일부터 신티브가 신의 한수가 계속 이제 집중 유세 취재를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집중 유세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려요. 자, MB 박원순 소환해서 서로 때린다. 근데 이게 유리한 거는 오세훈이 유리하지. 자, 서울시장 선거를 2주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는 사이에 시즌2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열린 첫 선대위 회의에서 박영선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로 정의한다. 그러자 박 후보 역시 오후에 TV에 출연해서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의 당선은 MB 시즌2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오 후보를 MB 황태자, MB 아바타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 참 내가 볼 때 박영선은 민주당 함께 머리가 나쁘네요. 박원순의 10년 때문에 지금 서울이 이꼬라지 난 거예요. MB 때 서울 괜찮았어요. 뉴타운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교통망들 새로 정비하고, 청계천 다시 새롭게 이제 복구해갖고 또 고가 없애고, 그러면서 서울시 교통을 바로잡고 환경을 바로잡았는데,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할 때 잘했다, 좋았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서울시장 선거인데 MB 아바타라고 해봐야 누가 좋아하겠냐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오세훈 때, MB 때 이때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박원순 때 작살났다고 생각하니까 이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해묵은 뭐 도곡동 땅이나 얘기하고 있고 말이죠. 상대 후보를 시즌2, 박원순 시즌2로 규정하는 은유는 이전부터 꾸준히 언급됐는데, 단발성 언급이라기보단 각 당의 전략이라는 판단이 녹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23일 오 후보는 어설픈 말 바꾸기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MB 아바타다운 거짓말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뭐 MB 관련해서 그 다스가 이명박 거다 그래서 지금 깜빵 가 있는데, 세금이 벌금하고 추징금이 200억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다스에 가서 돈을 받아야 되잖아. 다스에서는 다스에 대한 돈 안 받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 집 경매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야, 그거 참 웃기는 것 같아요.
아니 다스 거래매. 그럼 다스에 가서 돈을 받아야지. 다스 압류하고. 다스가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 자동차 시트 이렇게 만들어 갖고 현대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돈이 많아요. 아주 능력 있고 큰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200억을 받아야지 왜 MB한테 받아? 다스가 MB 거래면서. 하여튼 미쳤다니까요, 얘네들. 나중에 이 MB 재판은 분명히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건. 자,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번은 25일 서대문 인왕산 유세에서 박 후보가 시장이 되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박원순 시즌2다. 박 전 시장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건 맞잖아. 민주당은 MB 아바타 이거는 폭망 프레임이고 지금 오세훈이 하는 건 딱 맞다. 국민들한테 얼마 지나지도 않은 일이기 때문에 딱 피부에 와닿아요. 자, 국민의힘은 박 후보는 피해 호소인 3인방,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의원 등으로 캠프를 가동했다. 집단적으로 2차 가해한 것이다. 이런 것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성표가 다 달아나게 생겼어. 2차 가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요.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돼. 나가기만 하면. 부정선거 감시하면서 투표하러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선거입니다. 무조건 이기는 선거. 얘네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을 잘못 세웠고 선거 도움이라고 해봐야 조국, 고민정,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거든. 이게 뭐 되겠냐고요.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이 55까지 나오는데 아마 15% 더 나올 거예요. 60% 이상 압도적인 지지. 예. 과반 이상을 훨씬 넘기는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은 완전히 내리막길, 절벽이라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선거는요, 무조건 나가야 돼.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투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더, 방송을 해야 되는데 장비 좀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지금도 깜빡깜빡거려서 언제 또 다운될지 모르는데, 자, 그래도 우리는 또 그 홍보를 해야죠. 수개표. 자, 그리고 수개표, 그렇지. 수개 저녁에 하자. 또 다운되면 안 되니까. 예. 자, 마스크하고 요거 하는 거 링크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올려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수개표 마스크 신청해 주시고요. 더 하고 싶은데 이거 왜 이렇게, 조금 더 할까? 그래도 한 5,000명까지는 가봐야지. 예. 이 시간에 하는 건데. 진짜 뉴스. 아까 찾아놓은 기사가, 윤석열 기사가 있었거든요. 어차피 이건 보도를 해야 돼. 다 함께 자유당 창당대회.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 모임인 이른바 윤사모,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이 다 함께 자유당 가칭입니다. 창당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윤사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는 27일 오후 2시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주 국일전공체육관에서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경표 윤사모 중앙회장은 사람을 바꾸고 정당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국가 대개혁의 닷을 올리는 일에 전국 각지의 민초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면서 창당 배경을 밝혔습니다. 홍 회장은 인천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과거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최고 사령관으로 부임해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했던 맥어더 장군을 기억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 직전 위기에서 구해낸 것처럼 우리도 대한민국을 위기 속에서 구하고자 하는 우국 충정의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회장은 또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치는 대로 윤 전 총장 출신 지역이자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대전광역시 등 17개 시도에 창당 발기인 대회의 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습니다. 다 함께 자유당 당명과 로고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상식과 정의가 통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리고 전국의 자랑스러운 태극기 물결이 넘친다는 의미다.
자, 한편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윤사모는 24일 기준 가입 인원이 22,000명을 넘어섰고 회원 가입을 위해 반드시 실명과 사진 등 기본적인 프로필을 공개하고 가입비 1만 원과 회비 1만 원을 조건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개만 했는데 이게 윤석열 총장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사모가 정당 창당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 서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윤석열 총장이 직접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그냥 시민 활동만 이렇게 펼쳐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당으로 만드는 순간 이제 정당법 여기에 또 걸려서 굉장히 그 활동 공간이 좁아들 수가 있어요. 이 정당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다 함께 자유당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참여한다는 확신도 없는데 저는 지지 모임은 지지 모임으로서 순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제가 윤석열 총장 지지 모임을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당을 만드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축하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쨌건 좀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나와서 정치를 재개하고 정치를 재개 아니라 정치 선언을 하고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만들어도 늦지 않을 텐데 뭐 시간상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해서 어떤 교감을 갖고 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저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 지지 모임에 대해서는 동조하고 성원을 해줬지만 정당 만드는 건 조금 제가 좀 의아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그래요. 이건 뭐 제가 홍보하고 싶진 않아요. 이건 뭐 정당이라는 건 전혀 다른 상황이니까 괜히 자칫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또 뭐라 그럴까 또 실망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이거 여러분들 정당 만들어진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참여하면 모르겠고 어떤 선언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섣불리 여러분들 정당 만들어졌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 욕해도 좋아요. 그런 건. 저 뭐 제가 뭐 윤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이런 거는 제가 평론을 하면서 이런 왜 이럴까? 지지 모임으로서 순수하게 세를 모아주고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갑자기 정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게 또 슬슬 어디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 수개표 운동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요. 링크 올려드렸고 그리고 요거 스티커도 드린데 스티커 야 이거 붙여도 안 떨어지잖아. 너무 좋잖아. 그쵸? 예.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수개표 운동 좀 참여해 주시고, 광고 좀 하겠습니다. 네. 건국영웅 머그컵 세트. 오늘은, 건국영웅 머그컵 세트 있는데요. 요게, 머그컵 세트 여기 보이셨죠? 이거 따로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구전 녹용 할 때만 이렇게 드리는 건데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 그 다음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까지 이렇게 머그컵을 만들었어요. 3개, 3개를 드립니다.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리는데 요거 하시면 녹용 구매하시는 분들 러시아 아바이스크 녹용입니다. 러시아 아바이스크 녹용 2박스 드립니다. 러시아 녹용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게 2박스에
29만 8,000원이면 굉장히 좋은 가격. 게다가 건국영웅 머그컵 세트까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건강을 위해서 한번 챙겨보세요. 예, 건국영웅 머그컵 세트 구전녹용 60호 2박스 010-7208-4169 010-7208-4169로 지금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늘 우리가 소개하는 LA 양념갈비 세트. 너무 좋아요, 양념갈비. 예. 이게 미국산 블랙 앵거스 최고급 소고기입니다. 흑우. 그리고 뼈가 6, 7, 8번. 그리고 초이스 등급. 맛있어요. B 양념 6세트, C 반반 세트 있는데요. 자, LA 갈비에는 5개 마스크가 가고요. 양념 6세트에서는 하나, 그 다음에 반반 세트는 3개 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예, 요, 양념갈비 여러분들 한번 신청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신청해야 된다. 주말에 가족들과 아니면 또 지인들과 야유회 아니면 집에서 파티할 때 지금 시키면 토요일 날 받으셔서 내일 배송되니까 토요일 날 받아요. 신의 한수, 민물 무태장어. 이 주말에 시켜야 돼. 주말에 먹잖아. 1kg는 4명, 2kg는 8명 정도 드시는데 이게 한 마리예요. 1kg가 굉장히 크다고. 보통 이렇게 자르는데 이 가운데를 잘라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민물 무태장어 진짜 맛있습니다. 35,000원, 네, 68,000원인데 아마 시중에서 저거 1kg짜리 큰 거 하나 7만 원씩 받을 거야. 가게 가면. 근데 엄청나게 커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커 아마 시중에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장어는 지금 주문하셔야 돼요. 장어는 뭐 갈비도 그렇고 할비도 주말에 드시려면 지금 주문하시면 딱 좋아요. 예. 자, 저는요 다반 뉴스 준비하고 장비도 좀 고쳐보겠습니다. 장비 때문에 아주 계속 긴장하면서 방송하네. 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